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내용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꿈비가 되겠는데요. 꿈비는 이제 상장 당시에는 유아 가구의 대명사, 유아 가구의 1위라는 이런 좀 상징성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단순히 유아 가구를 넘어서 유아용품들에 대해 전반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까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출산 정책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꿈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꿈비는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모습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주가가 괜히 이렇게 좀 내려오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 그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꿈비가 생산하고 있는 이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제품이 이제 아기용 가구, 침대 등과 같은 가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프리미엄 놀이방 매트가 좀 핵심이었거든요. 이 매트가 조금 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서구권 가구 업체들과의 좀 차례성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비 홈페이지에도 가보시면은 이 메인이 놀이방 매트라고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리코코라는 별도의 이제 브랜드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꿈비의 핵심은 이 퍼즐 매트 같은 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매출 성장을 특히 아시아 쪽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힘을 줬던 부분이 중국 쪽 시장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화 제한이 풀리면서 해당 시장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조금씩 삐끄덕대는 이슈 등도 나올 수 있고, 중국 내부의 제품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의 좀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이 해외 수출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기대했던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이 좀 막힌 부분이 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미 시장에 대한 개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꿈비는 아직까지는 이런 내수 유아용품 중심의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생산 설비가 없어요. 전부 이제 외주를 주면서 물품을 이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주요한 본업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상품 유통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액 자체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매출 총이익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2023년은 결국엔 적자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꿈비 주가는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타개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물 중심의 선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 당의 각각의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대결도 되게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출산율 정책이 될 거고, 이제 좀 있으면 구정 연휴도 다가오는 시점이 될 텐데, 설 연휴 앞서가지고 양 당에서 이러한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발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대장주는 또 아가방 컴퍼니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탄탄한 매출을 내고 있는 출산 관련 정책 종목들 중에 아가방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가방이 대장이 될 수 있지만, 꿈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14,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체질 변화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아기용품들, 이런 유아 브랜드들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독점적인 좀 선호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밸류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아기 침대 하나만 검색을 해봐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꿈비는 상당히 좀 상단에 노출되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제한적인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타개하고자 독일의 가구 브랜드와 좀 협업을 맺기도 했어요. 뭐 이미 G7 커피 유통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사실 좀 별개의 요소, 그냥 매출을 충당해주는 요소 정도로 볼 수 있고 고이터라는 독일의 140년 전통의 독일 가구 브랜드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관련해서 하이체어를 국내에 가져왔습니다. 이 하이체어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좀 중요한 아기용 가구 용품 중에 하나거든요. 흔히 뭐 침대라든가 매트리스 이런 거 못지않게 아이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고 식사를 할 때 좀 밥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성장 환경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구 제품이 되는데 스토케라는 곳의 제품이 상당히 프리미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제품은 사실 산다고 하더라도 뭐 2-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건 물론이고 특정한 색깔 안에서는 뭐 나오자마자 다 완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상대로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이터의 이런 가구를 지금 수입해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비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당사의 제품들도 먼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고이터의 하이체어, 쿠션과 트레이 등을 같이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케 제품 대비 소폭 싼 모습도 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좀 시장을 파고들 수 있고 고이터의 가치와 함께 꿈비의 유아용품으로서의 브랜드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제품들도 외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를 계속 러칭하면서 그런 유아용품의 브랜드를 이제 유통시키는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전략을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꿈비의 성장 전략 변화가 좀 감지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도 아예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지금도 매출을 내고 있고 뭐 다른 이런 네이버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사의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꿈비 홈페이지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유아용 가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아용품까지 전체적으로 브랜드 있게 좀 밸류에이션을 높여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유아 가구에 유아용 스킨케어, 세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입점시키고 판매하고 거기에서 매출과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한 시장이에요. 치열한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흥미로운 현상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출생아 수가 48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도 유아용품 시장은 2.4조에서 4조 원까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육아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만 좀 사치제에 가까운 성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아이 한 명에 정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조부모 그리고 사촌들까지도 모두 다 케어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아용품 시장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끌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유아용품계의 쿠팡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해가지고 충분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전개해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본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 매트라든가 침대에 대한 매출도 해외 시장에서 공략이 되면 추가 알파 요소로 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걸리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부정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요소로 이러한 채널의 성장 그리고 출산 정책의 기대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가는 상반기 중으로 4월까지도 계속해서 한 번씩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다. 저점은 이 정도 구간으로 편하게 잡아두고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수익 보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종목으로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꿈비가 어떻게 좀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볼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소식들도 있으면 체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